국가부도 선언 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40일 말씀입니다. 만이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마치 책임감을 무엇에 지며 홀린 신속히 사람들처럼 결정했습니다. 전 국민이 이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금부치를 꺼내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양만 무려 227톤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소중한 반지도,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던 돌반지도, 심지어 평생을 모아온 행운의 열쇠까지.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나라를 위해 선뜻 내놓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당시 전 세계 경제학자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운동으로 모인 금의 가치는 당시 돈으로 약 2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빌려준 차관의 10%에 해당하는 거액을 국민의 손으로 단 넉 달 만에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은 사실상 파산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금빛 물결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춥고도 뜨거웠던 1998년의 겨울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공개합니다. 국민들의 순수한 애국심 뒤에서 누군가는 2조 원이 넘는 세금을 도둑질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빛났고 동시에 씁쓸했던 그날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1997년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혹독했습니다. 동아시아를 휩쓴 금융위기의 파도는 기어이 대한민국까지 덮치고 말았죠. 당시 우리 금고에 남아있던 외화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11월 21일 정부는 굴욕적인 IMF 구제금융 신청을 공식화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출근하던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가장들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내 나라가 돈이 없어서 망하게 생겼다는 공포감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마치 마이너스 통장조차 막혀버린 파산 직전의 가장처럼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금이었을까요? 당시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은 원화가 아니라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출을 늘려서 달러를 벌어오기엔 상황이 너무나 급박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집집마다 장롱 속에 잠들어 있던 금이었습니다. 금은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화폐이자 즉시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현금성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내 집에 있는 금송아지를 팔아 나라의 빚을 갚자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논리가 성립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운동을 정부가 주도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였습니다. 1997년 11월 20일 새마을부녀회에서 제안한 애국가락지 모으기가 그 시초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캠페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100년 전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일어났던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그리고 다시 며느리에게 이어져 온 그 정신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한번 꿈틀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작은 불씨에 기름을 부은 건 다름 아닌 방송사였습니다. 1998년 1월 5일 KBS는 금 모으기 캠페인을 생방송으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텔레비전 화면 가득 채워진 자동응답 전화번호와 유명 인사들의 참여 행렬은 국민들의 마음을 강하게 뒤흔들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부터 해외에서 활약하던 스포츠 스타 박찬호 선수까지 자신의 금부치를 내놓는 모습이 전파를 탔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거대한 마법에 걸린 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 모으기 접수처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쥐고 나온 할머니, 아이의 손을 잡고 나온 주부, 이제 막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까지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습니다. 당시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4분의 1인 약 351만 명이 이 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내 나라,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처절하고도 절박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죠. 나라가 있어야 우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넉 달 동안 모인 금은 자그마치 227톤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행에 남아있던 가용 외환 보유고가 2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국민들이 장롱에서 꺼내온 금의 가치가 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금을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장면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경악했습니다. BBC와 CNN은 한국 국민들은 금을 먹지 않고 나라를 위해 뱉어낸다며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시 금 모으기를 무조건적인 기부나 헌납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대부분은 위탁 판매의 형식이었습니다. 금을 맡기면 나중에 수출해서 달러로 바꾼 뒤 당시 환율과 국제 시세에 맞춰 원화로 돌려받는 방식이었죠. 물론 아예 기부한 분들도 계셨지만요. 당시 환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이득을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추운 날 금부치를 들고 나와 줄을 서고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한 것은 분명 애국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모은 금은 즉시 달러로 바뀌어 급한 불을 끄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의 금전적 가치보다 더 큰 효과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외 신인도의 상승이었습니다. 한국은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빚을 갚는 나라라는 인식이 퍼지자 등을 돌렸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2001년 8월 예정보다 무려 3년이나 빠르게 IMF 체제를 조기 졸업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전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억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에도 실리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역사죠. 하지만 10년 뒤인 2008년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고 했던가요? 그 찬란했던 금빛 물결 뒤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시커먼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의 허점을 노린 건 일부 대기업 종합상사와 귀금속 도매상들이었습니다. 당시 금을 수출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거나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 점을 악용했습니다. 금을 해외로 수출하는 척했다가 다시 변형해서 수입하고 또다시 수출하는 이른바 뺑뺑이 무역을 시작한 겁니다. 금괴가 실제로 해외에 팔려나가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빙글빙글 돌면서 세금만 꿀꺽 삼키는 구조였죠. 이들이 포탈한 세금의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확인된 금액만 약 2조 원대. 놀랍게도 이 금액은 당시 전 국민이 줄을 서서 모았던 금 227톤의 가치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쌈짓돈을 털고 아이가 저금통을 털어 나라를 살리겠다고 나선 그 순간에 기업들은 그 애국심을 이용해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겁니다. 국민은 나라를 위해 금을 내놓았는데 기업은 그 뒤에서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했다는 이 씁쓸한 진실 앞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외환 위기를 초래한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왜 국민들의 희생으로만 메워야 했을까요? 어쩌면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거대한 애국심 마케팅 뒤에 숨어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슬그머니 빠져나갔던 것은 아닐까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자본주의의 가장 추악한 민낯이 그 아름다운 금 모으기 운동 안에도 숨어 있었습니다. 비록 그 뒤에 검은 그림자가 있었다고 해도 1998년 그 겨울 국민들이 보여준 저력 그 자체를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로 뭉치는 한국인의 유전자는 분명 존재하니까요. 금 모으기 운동은 전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거대하고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탐욕이 묻었다고 해서 우리의 순수한 희생정신까지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998년 우리가 모았던 것은 단순한 금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었습니다.
경제가 다시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요즘, 그때의 그 뜨거웠던 마음과 함께 이번에는 그 마음이 악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냉철한 눈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현대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